야, 지금 지금 사건이 정말 가장 뜨거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학생과 공부방 선생과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의 그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남자 고등학생 그리고 여자 기간제 교사. 하하, 이건 또 무슨 일이죠? 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여교사의 남편은 지난달 어느 날 아내가 자정 넘게 집에 안 들어오더니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바람에 병원을 급하게 찾았는데 의사가 알려준 아내의 질환명은 여성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는 말이 의심스러워서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아내가 어떤 앳된 외모의 남성과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이 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하하, 참 이거 진짜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죠.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인이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디가 아픈 거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여성 질환. 그래서 갑자기 무슨 소리지 하고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를 봤더니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더라.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차량 앞부분을 촬영을 하니까 이 차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찍혔겠죠. 숙박업소로 들어갔던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들어가니까 숙박업소 CCTV를 확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숙박업소 CCTV는 이 선생님과 학생이 찍힌 거죠. 그 여성이 들어가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에 구급차가 출동을 했고 구급차에 아내가 실리는데 옆에서 이 학생이 부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또 다른 폭로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몸이 안 좋았으니까 병가를 내고 쉬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 학생과 만남을 가졌다라고 남편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교수님 이거는 진짜 참 입에 담기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요즘에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 자주 이렇게 알려져서 참 저희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 솔직히. 글쎄 이전에는 이제 외국에서 나이 많은 그 여자 교사가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제자와 뭐 어떤 그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예.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요즘에 보면은 슬슬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글쎄 제가 볼 때는 뭐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이제 이 그 어떤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이 더 책임이 크다라고 보는데 상대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이 뭔지 상관없이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뭐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성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자기 남편에게 이것이 그 발각이 됐잖아요. 예. 발각이 되고 난 뒤에 병가를 낸 그 과정에서도 그 남학생을 불러가지고 만났다라고 한다면 아이고야. 글쎄요. 앞으로 세월이 좀 많이 흐른다든지 뭐 좀 진짜 눈앞에 그 불꽃이 팍 튀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좀 후회를 하고 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맨 처음 폭로한 게 들으셨다시피 남편이에요. 남편분인데 이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부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망신당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하면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폭로한 게 남편분인데 남편분이 자기도 너무 창피해서 당연하죠. 제보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혼 소송 중이래요. 지금 아내하고. 이런 사건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가 사과 한마디 하나도 없었고 본인이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너 왜 집에 들어왔냐. 진짜요? 변호사가 나는 집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나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나갈 거면 네가 나가라. 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거 남편이 저쪽에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이미 그러면 저 말대로라면 변호사 조력도 받은 상태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에 관련돼서만 지금 이 기간제 교사가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기간제 교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뭐 처벌은 안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제 남편이 얘기를 했고요.
이혼하면 끝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아내하고 이 남학생 정말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장인 장모는 사위 편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뭐 하면서 막 너 빨리 가서 뭐 김서방한테 가서 뭐 싹싹 보통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또 아니래요. 네,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장인 장모 또한 진심 어린 사과를 안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장인과 1년 동안 함께 일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잘 가게 이런 성의 없는 문자 한 통만 딱 날렸다는 겁니다. 장모는 아예 연락 두절이고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롱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잘 가게 장인의 문자 한 통, 딱 세 음절.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랑하면 처벌 불가.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미성년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일단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글쎄 이제 의제강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리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저희 성폭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 16살은 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형법상의 의제강간은 처벌을 못 하는데 그러나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는 여전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하지만 18살까지 아동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이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좀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조사해봐서 그렇게 볼 때는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교사가 해당 이 남학생의 성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요? 일단 CCTV, 그러니까 이제 블랙박스에 담긴 그 내용들, 둘 사이의 대화 내용에 보면 성적을 조작해 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내용이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난 성적이 급해요. 나 생활기록부 안 써주나요? 그러니까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 뭔가 학기 말 끝에 뭔가 성적을 정리할 때 봐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슬쩍 다 넣을 수 있나 하니까 권한이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 이런 대화를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뭔가 이 기간제 여교사가 저 해당 학생의 성적에도 뭔가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방금 보신 그 대화 CG 그 내용 때문에 그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 고등학교 남학생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그루밍을 당했다, 꼭 그랬을까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등학생 저 학생도 조금 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겠죠, 당연히. 일단 교육청에서는 성적 조작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는 저 성적을 입력할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저 남학생이 그렇게 또 수행평가 요즘 이제 평상시에 시험이 아니라 저런 어떤 생활기록부 추적은 수행평가라고 하는데 좋지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작할 여지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저런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조작을 관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 대화를 근거로 해서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겠다. 교육청은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봤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사 어떻게 됐어요, 교사? 교사는 이제 원래 올해 3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퇴직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호 조치. 자, 일단 교수님, 어제 저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생과 공부방 교사와의 어떤 그런 거 여기서는 우리 박상희 소장님도 분석을 하셨지만 저도 동의를 했고 또 아이가 실제 자기 부모한테 그런 어떤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 그래서 전모가 밝혀졌는데 자, 이번 경우와는 조금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교수님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해당 남학생 같은 경우는 18살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알만한 건 다 알고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이제 나온 얘기 중에서 나는 뭐 성적이 급하다, 생기부 안 써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 이런 그 과정에서 이 남학생도 자신에게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 또는 그런 또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학생이 18살이 그렇게 뭐 지금 완전히 그 19세 이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옛날은 말이죠. 참고로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요. 19살에 농촌 계몽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독립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 그루밍 당했어요라고 그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기에는 적절한 나이가 아니라고 봅니다.